자, 그리고 가령 회사가 10년 전에 구입했던 건물을 팔았어요. 10년 전에 구입했던 뭐 토지를 팔았어요. 자, 5년 전에 구입했던 뭐 차량을 팔았어요. 5년 전에 구입했던 비품을 팔았어요. 등. 일외 모든 항목들로서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것은 비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자,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외라는 말을 표현을 할 겁니다. 외.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회계는 주된 영업활동과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를 꼭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팔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장부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적어야지, 자,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외상 매출금을 적어버리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죠? 미수금이었죠. 건물이나 뭐 토지나 차량이나 비품을 팔고 대가를 받지 못했으면 미수금 처리했죠. 예. 그리고 어음 받았어요. 수차한 거죠. 뭐 가령 10년 전에 구입했던 건물을 팔고 어음 받았어요. 여기에 받을 어음을 적어버리면은 주된 영업활동과 아닌 활동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못 쓴다. 미수금. 별표 3개. 자,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자,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그럼 장부에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적어야지 나중에 외상 대금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쓰는 게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리고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돈을 줄게요 라는 약속의 증표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거예요. 예,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한 거죠. 그럼 장부에 어음 줬다라고 적어놔야지 나중에 어음에 대한 돈을 줄 수 있겠죠. 이때 쓰는 게, 그렇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이건 부채에서 나오겠죠. 예, 채무란 거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예요. 근데 매입 채무란 건 뭐냐? 주된 영업활동에서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영업에 쓰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이나 비품 이런 것들을 구입했어요. 자,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장부상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적어야지 나중에 돈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외상 매입금을 적어버리면은 주된 영업활동과 아닌 활동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였죠? 그렇죠, 미지급금. 자, 그리고 뭐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차량이나 비품 이런 것들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한 거죠. 예. 자, 우선 결론은 여기다가도 지급어음을 적어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어음 쓸 수 없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어음을 줬다라는 것은 아직 돈을 못 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도 못 쓴다. 미지급금. 오늘 기출문제 풀었던 내용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예,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왔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분개했었거든요. 이쪽 부분이에요. 지금은 매출 채권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제가 잠깐만 이거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이제 매출 채권 부분은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뭐 별로 배울 내용도 없고요. 이 바드럼이 조금 배울 내용이 있습니다. 어음에 대해서 할인을 했거나 어음의 배세 양도했거나 어음을 뭐 이제 어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났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별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자, 매출 채권. 자,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에 의해 수취채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재화란 건 물품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역이란 거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맞죠? 자,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나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급채무 봤더니 자,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제공받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라고 말했죠. 예, 밑에 보시면은 이제 묶어놨는데 자, 수취채권은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으로 나눠지고 지급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으로 나눠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네, 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대여금과 차입금이 묶여져 있는데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거래에서 자,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또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반대가 매입채무다.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자,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쳐서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방금 전에 읽었던 첫 번째 줄 밑줄 쫙 치고 별표 채워주세요.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출 시, 제조업의 경우 제품 매출 시에 발생하는 미수채권은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자, 판매 시, 매출 시 어음을 받은 경우 또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은 경우 바드러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재무대표 작성 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하여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저께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은 바드러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여러분들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통합 표시해준다라고 했었죠. 보여드렸죠? 네. 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자, 외상 매출금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재고자산 외상 판매. 자, 제품을 7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판매한 사람의 입장과 구매한 사람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 않죠. 판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자,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등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면은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분개한다 이거죠. 자, 밑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보시면은 이 돈을 회수했으니까 넘겨서 없앤 게 보이죠. 외상 매출금을 상계 처리한 게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잔액 늘렸죠. 지금 이 분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매입자, 구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갚았으니까 줄 거 줬으니까 상계 처리했고, 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했나 봐요. 보통예금 잔액이 주니까 나가는 면에 보통예금이라고 분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은 어떻게 구하냐? 나중에 이제 이론 문제 풀 때 배우면 돼요. 이론 문제 풀 때. 왜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은 매입 환출 및 내누리, 자, 매출 할인 이런 거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우냐면은 넘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은 재고자산 쪽에 나오는데 잠깐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단에 매입 애누리, 환출액, 매입 할인액, 반대는 매출 애누리, 환입액, 매출 할인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우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들 막 벌써부터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죠? 대손이 발생했대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나와요. 어디? 저한테도 물론 배우긴 했지만 49페이지 보시겠어요? 뒤에 보시면은 채권의 대손 회계라고 나와 있죠. 이거 다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앞부분에 적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산식은 나중에 뭐 기출문제 이런 문제를 풀다가 정립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 반대는 지급어음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음이란 미래의 일정 기일에, 자, 이제 뭐 일정 기일이 지급 기일이 되겠죠. 또는 만기일이 될 겁니다. 만기일에 일정 금액을 어음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증권으로서 약속 또는 전자어음과 환어음 등이 있습니다. 환어음은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저자가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네. 약속 또는 전자어음은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일정한 자에게, 어음을 수취한 자에게 일정한 일자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기를 약속한 증서를 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은 발행인이 있고요. 어음을 수취한 수취인이 있어요. 지급기일에 얘한테 돈을 주기로 하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어음은,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한 명이 더 껴요. 발행인이 있고요.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이 있고요. 어음을 받은 수취인이 있어요. 그런데 발행인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급자가 별도로 있어요. 이 3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을 하는 게 환어음이에요. 발행은 얘가 하는데 돈은 얘가 줍니다. 위에 거는 발행도 얘가 있고 돈도 얘가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이 되고요. 요즘엔 전자어음만 발행을 하죠. 그리고 환어음은 발행인이 있고 별도의 지급인이 있습니다. 볼게요.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의 지급인으로 하여 일정한 일자에 환어음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서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보면 지급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밑에 보시면은 견본을 넣어놨는데 이게 전자어음이죠.
전자어음. 요즘에는 이제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부도가 많이 줄었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받으러함과 관련해서 발생, 만기시 회수, 추심, 위임배서, 배서양도, 어음의 할인 매각, 어음의 할인 차입, 어음의 부도, 어음의 개서. 이제 이 거래별로 이렇게 다 구분해 놨죠.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 어음의 발생.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 받았어요. 그럼 받으러음이라고 적자. 이때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었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돈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넘겨서 없애고 우리가 차변에 받으러음이라고 적자. 그래서 받으러음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만기시 회수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어음에 대한 돈을 받은 거죠. 받았으면은 받으러음 넘겨서 없애고. 자, 그리고 자, 뭐 회계 처리한 거 보면은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당좌예금 잔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기시 회수, 추심, 위임 배서는요. 자, 제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요.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어요. 자, 만기일에 요거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으러면 넘겨서 없애고. 근데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 이 어음 회수하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은 은행에 위임했어요. 그러면 은행이 대신 돈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수수료를 줘야겠죠. 일을 시켰으니까 일 시킨 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은행에 준 수수료 비용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현금 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도요, 은행에서 일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부서가 추심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심 위임배서. 어음은 만기일에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며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800번대를 말하는 겁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그렇게 제가 앞에서 적어드린 대로. 네. 자, 배서양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서양도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 잡고 지금 어느 정도 분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분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계만 잘하시면은 이론들도 많이 보이세요. 자, 제가요 A 거래처에 대한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외상 매입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B 거래처로부터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었어요. 금액이 뭐 둘 다 그냥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외상 매입금을 줬어요. 그럼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외상 매입금 넘겨서 없애고. 어떻게 줬냐, 이 B라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를 A에게 양도한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뭐였죠? 배서 양도였죠. 그래서 이걸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받으러움이 들어가죠. 얼마? 100만 원. 거래처도 표시해 볼까요? 요거는 A, 요거는 B,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뭐라고 한다? 배서 양도라고 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음의 할인은 별표 쳐주세요. 매각. 차입은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데 어음의 할인 매각은 잘 아셔야 돼요. 자, 앞에 이제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었어요. 뭐 가령 100만 원. 자, 만기는 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5개월 뒤에요. 만기일은 5개월 뒤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어요. 자, 근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또는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다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거든요. 부도를 막아야 돼요. 자, 요거를 팔아버렸어요. 어디에? 은행에, 금융기관에. 그러면 받으러 오면 나가겠죠. 자, 그럼 은행에서 아직 만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100만 원짜리 받았다고 100만 원으로 바꿔줄까요? 아니죠. 은행에서 얼마 띄어먹어요. 얼마 띄어먹고 남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잖아요. 그 손해본 것을 뭘로 처리하냐면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뭐 얼마 띄어먹었냐? 간단하게 그냥 뭐 한 3만 원 정도 은행에서 띄어먹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할인료라 그래요. 할인료. 자, 그럼 나머지 97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7만 원은 들어오겠죠. 회사 입장에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어음을 내다 파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어음깡한다라고 해요. 어음깡. 어음깡한다. 어음깡한다. 과거에 이 어음의 이제 할인, 매각으로 보는 경우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한동안 안 나왔네? 그럼 내봐야지 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인료를 여러분들 보러 직접 구하라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할인료가 얼마다라고 줄 겁니다. 그럼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받았던 보통 현금으로 받았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의 할인 매각. 어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의뢰에 의해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의뢰에 의해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각 거래 시 할인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랑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할인료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겠죠? 어음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할인율은 다 틀리겠죠. 틀리겠죠. 근데 은행이 아닌 일반 민간 기업은 조직폭력배가 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할인율이 엄청 높대요. 막 40%까지도 가고 그런데요. 여튼 여기에 뭐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할인율을 곱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2%라고. 그러면은 12만 원이 나오는데 이 12만 원은 1년치 할인료를 말하는 거예요. 1년치. 근데 저는 1년치 할인료를 차감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받은 날로부터 만기가 5개월 뒤였는데 2개월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앞으로의 그 3개월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은행에 떠넘긴 거잖아요. 그럼 저는 3개월치에 대해서만 차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계산을 하는데 저는 그냥 계산의 편의상 월알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2분의 3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온다?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대충 그냥 3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할인율은 어떻게 구한다? 어음의 액면 금액에 곱하기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할인율을 곱하고요. 실무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할로 계산하지 않고 일할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3개월치의 일수 나누기 365일. 6년이라면 366일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할인기간 나누기 365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분계 보시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가로 열고 할인료 가로 닫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음의 할인 차입이네요. 차입은 그냥 이거 그대로 살려볼게요. 거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할인으로 이제 어음의 할인인데 차입으로 하라고 했던 거 진짜 옛날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각 거래만 나옵니다. 문제상에서 지문에 언급이 있어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차입은 그냥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었어요. 이 어음을 은행에 담보물로 맡기는 거예요. 담보물로 맡기고 돈을 땡겨오는 거죠. 그게 차입으로 보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담보 제공은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실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을 상기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담보물로 제공한 거는 아직까지 소유권에 이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받을 어음을 반대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소유권에 이제 변동이 생기지도 않았고 실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받을 어음을 상기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담보물로 맡겨놓고 돈을 땡겨온 거잖아요. 땡겨왔으니까 여기에 차입금을 적어야죠. 차입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따져서 뭐 단기, 장기 구분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음 빨리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뭐 여기 단기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받을 어음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얼마 띄고 주거든요. 선이자 띄는 거예요. 선이자.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식으로 남은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실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상기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상기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얼마 띄고 주거든요. 띈 거는 선이자의 성격으로서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이자 비용. 보시면은 어음의 할인 차입 볼게요.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어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입 거래로 보면 할인료는 선이자의 성격으로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들어갔으며 대변도 보면은 받을 어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입보다는 매각을 보세요. 매각. 자, 이어서 어음의 부도는 오늘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맞죠?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었는데 만기일에 또는 지급기일에 그 어음에 나와 있는 은행에 찾아간 거예요. 잠깐 앞에 보세요. 자,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어음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급지가 국민은행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전자어음의 하단에 보시면 지급지가 국민은행이고요. 지급 장소가 방배동 지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자, 다시 넘어갈게요. 만기일에 이 어음에 대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만기일에 이 어음에 대한 돈이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음도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어음이 뭐 꼴랑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인 어음과 부도가 난 어음에 대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배웠다시피 바드럼을 넘겨서 없애고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부도, 어음과 수표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표는 부도 내면 안 돼요. 수표는 부도 내면 여러분들 그 형사처벌 당합니다. 구치소더라고, 구치소. 근데 어음은 부도 내면, 어음도 부도 내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어음 부도가 나면 민법이 적용돼요. 민법.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수표를 부도 내면은 경찰이 쫓아간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어음을 부도 내면은 조폭이 쫓아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국가 부도의 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서 허준호의 그 동업자가 구치소 들어갔죠. 왜 들어갔어요? 수표 발행했잖아요. 그러다 부도 냈잖아요. 자, 그 영어가 굉장히 내용이 무거운데 나름 볼만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네, 자, 어음의 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며 부도 어음이 발생하면 이를 바드럼 계정에서 차감하고 이렇게 넘겨서 없앤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넘겨서 없앤다 하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한다.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부도 수표가 잔액이 늘 거 아니에요, 맞죠? 부도 어음과 수표는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계정 과목이긴 해요. 어음의 개선은 솔직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풀이하면서. 근데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어음을 새로운 어음으로 자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만기일이 된 거죠. 만기일이 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에 대한 대가를 다시 어음으로 또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넘겨서 없애자. 그럼 이거는 구어음이 될 겁니다. 또 어음을 받은 거예요. 받으러. 그럼 이게 새롭게 발행된 어음이니까 이건 신어음이 되겠죠. 맞죠? 구어음을 신어음으로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하는 것을 어음의 개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붕괴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기출문제 풀면서. 자 보시면은 어음의 개서,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 대금의 지급 연기를 요청하고 만기가 연장된 신어음을 발행하여 만기가 된 구어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받기로 한 날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연장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이자를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면은 또한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고요. 지급어음 발행은 뭐 이런 거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제 지급어음이 나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있으니까 할게요. 자 지급어음의 발행.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은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하죠. 또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외상매입금을 넘겨서 없애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이 경우나 이 경우 지급어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요. 발행은 그래서 회계처리가 나와 있고 만기 지급 뭐 이거죠. 요거에 대한 돈을 줬던 요거에 대한 돈을 줬던 주면은 여러분들 지급어음 넘겨서 없애고 뭐 나간 돈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발행된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하는 것을 만기 결제라고 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채권의 대손 회계 처리. 근데 이거 다 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자, 대손 회계 처리라고 해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채권의 대손시, 대손 채권의 회수시, 환입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환입도 있긴 한데 뭐 환입은 책에서 보자 뭐 이런 말들을 제가 했었었는데 맞죠? 자, 그래서 바로 읽을게요. 자, 채권의 대손회계, 채권의 대손 처리, 매출 채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대손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 차감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그리고 충당금 설정법만 씁니다. 자, 뭐 직접 차감법 말고 밑에 나와 있는 충당금 설정법 보시면은 자, 회수 불능 채권 금액을 추정하여 예측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동시에 이를 동기간의 비용으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죠.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뭐 대차대조표 접근법이 있고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채권잔액 비율법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채권잔액 비율법. 저희 시험 전산 시험에서는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채권잔액 비율법이 뭐였죠?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잔액에 대손율을 곱하고 대손 예상액을 구한 후 막 나갔잖아요, 맞죠?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충당금 설정법만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자, 그다음 밑줄 한번 쳐볼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상계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일 때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매출 채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자, 매출 채권일 때는 밑에 보시면은 음영되어 있는 표시 대손 상각비, 기타의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때 녹화 떠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예,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차에 띄워놓을까요? 자, 여기 있죠. 이거는 설정이네. 설정이고 요거자. 채권의 대손시 매출 채권이었다라면은 자, 대손 충당금부터 우선 상계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고, 매출 채권이 아니었다라면은 우선 대손 충당금부터 우선 상계 처리한 후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자라고 알게 드렸고요. 네. 자, 밑에 대손 예상 추정의 회계 처리, 대손 예상액 보유 중인 채권 중에서 회수 가능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2월 31일마다 채권의 회수 가능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보유 중인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밑에 보시면은 채권잔액 비율법, 연령 분석법 다 나와 있는데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거의 대손 경험률로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어요. 대손 실적률과 1% 중 큰 퍼센트율 적용한다. 근데 대손 실적률은 전산세무 1급 가서 배우시면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은 어떻게 구하냐? 12월 31일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 대손율을 곱한다라는 거죠. 1% 맞죠? 예. 연령 분석법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회계처리 보충법. 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추가 설정액이라고 적어주세요. 추가 설정액. 자,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12월 31일 채권 잔액에 대손율을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구한 후 그 대손 예상액에서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서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구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한다라고 했었죠. 어디 가냐? 여기. 이렇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구해서 이렇게 분개한다라고 했었죠. 자, 대손 이제 밑에 살짝 회계 처리한 거 보면은 회계 처리에 보면 회계상의 거래가 주어져 있고 회계 처리가 주어져 있는데 대손 충당금 밑에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인지 혹시 아세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제가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했었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표시하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살짝 오른쪽에 재무상태표 공시를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 공시. 자,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자, 재무상태표에는 채권에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부분 재무상태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외상매출금 발생액 200만 원 옆에다가 발생액이라고 적어주세요. 발생액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대손 충당금이 자, 금액이 2만 원인데 가로가 쳐져 있죠. 뭐를 뜻한다? 마이너스를 뜻한다. 그래서 2만 원을 뺀 오른쪽에 보시면은 198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98만 원 옆에다가 장부가액이라고 적어주세요. 장부가액. 우선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먼저 다 읽고 나서 자, 내일 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위의 팁은 환입에 대한 내용이니까 먼저 다 설명드리고 나서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대손의 발생, 확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으로 자,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여튼 부도, 파산 등으로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못 받게 된 경우에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다시 한번 밑줄 쳐볼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라면은 우선 상계 처리한 후에 그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이 아니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 말이 밑에 보면 또 회계 처리로 나와 있는데 앞서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넘어가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대손 채권의 회수시가 주어져 있어요. 대손 채권 회수시 전년도 당기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구분 없이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다시 재설정시킨다, 증가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회계상의 거래 보시면은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2만 원을 다시 보통예금 통장으로 자, 입금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회계 처리 보시면 차변에 보통 예금 2만 원이 증가했고요. 대변에 보시면은 뭘로만 처리가 되어 있다?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왜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하는지 설명드렸죠. 여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맞죠?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게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에 반영이 돼서 그게 올라가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준다. 그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해서는 기계적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냥 대손 채권을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뭐만 적는다? 대손 충당금만 적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기계적으로 푸시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여기도 있나?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회계 처리,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한 거 자동. 이유는 여기다가 적어놨죠.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하게 되면은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줄어서 그렇게 대손 상각비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에서는 이유 같은 거 설명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환입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